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0월 25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친구가 혹시 믿을 만한 중고차 딜러 아는 사람 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중고차 사야 하는데 허위 매물 이것 때문에 걱정이라면서요. 그렇죠. 저희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지적했지만 중고차 시장의 허위 매물 거기다가 미끼 매물 이거 고질병이잖아요. 그만큼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확신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최근 이 같은 중고차 시장을 한 방에 정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하는 업체가 등장했더라고요. 한 방에요? 그러니까요. 두 방도 아니고 한 방이에요. 도대체 어떤 비법이 있길래 이렇게 자신하고 있는지 이 업체를 만든 분들을 오늘 모셨거든요. 김석준 대표님, 윤철호 영업팀장님 오늘 모셨습니다. 저희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애청자분들한테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차 어때라는 중고차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킹라이브의 김석준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업팀장 윤철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두 분은 자동차 업계 출신이신 거죠? 중고차 앱을 만들었으니까요. 아닙니다. 저도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그 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저희가 원래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상품을 거래하는 플랫폼을 만들었다가 그 카테고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도저히 이 영업이나 마케팅이 불가능했어가지고 예. 이쪽으로 피보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중고차로 카테고리를 좁혀가면서 라이브 방송을 활용하자.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를 활용한 중고차 거래 플랫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 라이브 방송을 하셨군요. 네네, 라이브 네. 방송을 활용한 이커머스였습니다. 처음에는. 라이브 방송을 활용했다. 뭐 궁금하긴 한데 요거는 잠시 뒤에 설명을 듣기로 하고 앱 이름이 2차 어때?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이름을 너무 편하게 지으신 것 같아요.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요? 하신 거예요? 아, 이거 베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베끼는 것도 이걸 베껴 말어도 고민을 많이 했고 아, 여러 후보들도 많았는데 예. 결국은 저희가 2차 어때를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아하.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편한 의미죠. 2차 어떠냐. 아, 진짜 네. 2차 어떠냐? 네네. 혹시 차놀자는 없었어요? 쇼카가 가장 유력한 후보였습니다. 쇼카요? 쇼카. 네. 네. 아, 차를 보여준다. 소카가 아니라 쇼카군요. 네. 그것도 그렇게 됐으면 또 오해를 받았을 것 같아요. 아니, 네, 맞네요. 예. 여기 어때에서 혹시 연락은 안 오셨나요? 아직은 저희가 이렇게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서 아하. 예, 연락은 없었습니다. 예. 예, 여기 어때는 개인정보 노출로 정신없어요. 거기. 2차 어때 연락할 시간이 없어요. 아, 그렇긴 하겠군요. 아무튼요, 중고차 관련 앱을 만드셨다고 하셨잖아요? 업계 현황부터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고차 시장은 원래 대표적으로 SK 엔카, 예. 보배드림 두 시장, 특히 SK 엔카가 거의 장악을 하고 있는 시장이고, 근데 최근에 이제 스타트업들이 좀 생겨나면서 뭐 알고 있는 헤이딜러, 첫차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됐고, 또 요즘 개인 간 거래 활성화가 좀 이루어지면서 꿀카라든가 이런 앱들도 생겨났어요. 이름이 꿀카예요? 네네. 근데 요즘은 그래서 중고차 앱들이 좀 많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고, 그런 것들이 생겨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요즘 또 스타트업 업계에서 투자하는 쪽에서도 중고차라는 카테고리를 좀 선호하고 있는 편이기도 합니다. 예. 아니, 그렇게 앱들이 많다는 것은 벌써 레드오션이 된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드는데 지금 뛰어드셔도 되는 건가요? 그런 업체들이 많긴 한데 예. 형태는 다 똑같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기존의 SK 엔카가 하던 형태를 그대로 따라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필터링을 한다고 해서 소개를 해주는 건데, 예. 저희는 아예 형태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한번 엔카에도 도전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한 방에 정화시킬 수 있는 비법 이게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그 비법이 뭔지 이걸 공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무기는 계속 얘기한 것처럼 라이브 방송으로 딜러들이 직접 차량을 소개하는 게 저희가 한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별풍선도 쏴주나요? 추가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딜러가 직접 동영상을 찍어서 내가 팔고 있는 차, 어떤 장점이 있고, 뭐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건가요? 찍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직접 스마트폰으로 라이브 방송을 하는 겁니다. 아, 실시간- VOD가 아니라 실시간 방송이에요? 네, 실시간입니다. 그 오호. 중고차를 사고자 하는 사람이 그 저희 하는 서비스인 2차 어때에다가 그 이런 차 원해요라는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예. 네. 이런 차 원해요에다가 나는 얼마에 연식은 얼만큼의 어떤 옵션에 어떤 차량을 원한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 딜러들이 그 차량을 찾아서 예. 연락을 줍니다. 아하. 그러면 이제 뭐 나는 이런 차를 갖고 있으니 연락 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뭐 라이브 방송을 요청하는 거죠. 아, 예,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그 차량을 갖고 있는 딜러만이 그 방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방송을 보면서 뭐 어디도 보여주세요, 저기도 보여주세요, 가격은 좀 내고가 안 되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중고차를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이에요. 아, 그러면 그 주문을 맨 처음에 했던 분만 그 방송을 볼 수가 있나요? 아니면 다른 네티즌들도 다 같이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다른 분들도 다 같이 볼 수 있어요. 아하.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이게 중고차에 대한 선입견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중고차 딜러라고 하시는 분들이 다들 외모가 무섭잖아요. 약간 깍두기 같은 네네. 예, 이런 외모들을 가지고 계실 거다 이렇게 보통 생각하는데 이런 분들이 동영상에 나와서 이렇게 소개해주면 무섭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들거든요. 딜러분들도 워낙에 많은 분들이 계세요. 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신데 저희가 여태까지 방송했던 분들은 대부분 되게 멋진 외모를 가지시거나 예쁜 외모를 가지시는 분들이세요. 아, 앞에 계신 두 분처럼. 저희 2차 어때 앱이 예. 라이브 영상의 장점 중에 하나가 예. 사실은 그런 분들을 피할 수 있는 장치가 된다라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긴 해요. 아, 무섭게 생긴 사람은 뭐 어차피 안 할 테니까. 네, 왜냐면은 그분들은 방송을 안 할 테고 방송을 한다 그래도 그분들의 뭐 외모나 말투를 보고 아, 저 사람 너무 젠틀하지 않아. 예. 저 사람은 못 믿을 것 같아 하면은 그분들을 걸러낼 수 있는 거죠, 방송으로. 아, 두 분도 그러면 방송을 하시나요? 방송은 딜러들이 저희는- 직접 예, 하세요. 저희는 예. 딜러가 아니기 때문에. 아, 안타깝네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표님 처음 봤을 때, 낯이 이거요. 어디서 봤지? 탁재훈 씨랑 한재석 씨를 섞어놓은 그런 외모야. 아하. 그러네요. 그죠? 예. 그리고 우리 팀장님은 이수근 씨랑 많이 닮았어요. 아, 개그맨 이수군요. 예. 그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그죠? 네. 아, 그러시군요.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있다니까. 예, 예. 두 분이 하시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소비자분들이. 근데 또 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예. 저희는 차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몰라가지고 예. 아하. 아직 도전 못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뭐 외모가 출중한 딜러분들도 방송을 한다. 이게 상당히 이게 진짜 내가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2차 어때에서 그런 분들한테 방송하는 뭐 기술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건가요? 저희가 따로 가르쳐 주거나 이런 건 없고요. 예. 그 대신 처음에 방송을 할 때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앞에서 그냥 저희가 스마트폰 들고 서포트 해주는 정도만 해주고 있는데 한 2회, 3회 정도 방송을 하면은 그 딜러분들이 이제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할게요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하. 왜냐하면 뭐 본인의 얼굴이나 이런 게 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고객이 원하는 건 내가 원하는 차가 어떤 차인지 보는 게 주기 때문에 예. 스마트폰을 들고 본인의 얼굴이나 몸을 비추는 게 아니라 차를 비추니까 오히려 딜러들이 여기 이런 부분은 이렇다 저런 부분은 저렇다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기 때문에 예. 처음에는 방송을 한다라는 개념 때문에 약간 부담스럽지만 한두 번 해보면 그게 아니구나 라고 편안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아하. 그렇군요. 그럼 그 딜러분들은 2차 어때 전속이신가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도 활동하시는 분들인가요? 저희는 뭐 전속 개념은 아니고 예. 그냥 어떤 딜러라도 딜러 가입한 다음에 바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 SK 엔카 딜러분도 여기에서 영업을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당연하죠. 그렇군요. 중고차 시장 자체에 뭐 SK 엔카 딜러 이런 사람은 없기 때문에 아하. 네. 예, 예. 아니 그러면 지금 중고차 딜러 하시는 분들은 이게 궁금할 것 같아요. 2차 업대에서 나도 한번 활동하고 싶은데 혹시 입점료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입점료 전혀 없습니다. 입점료가 전혀 없어요? 네네.
아니 그러면 2차 때는 어디서 돈을 법니까? 저희가 추후에 광고 수익을 내서 돈을 벌 계획이고 아하. 현재는 입점료 전혀 없이 방송으로 차량 소개하고 고객들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을 이용하는 수수료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네, 현재는 없습니다. 아니, 물론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없다고 장담할 수는 없고 아하. 언젠가는 유료화 전환이 될 겁니다, 분명히. 근데 지금 현재는 무료입니다. 아니 그러면 소비자들도 내는 돈이 하나도 없는 건가요? 소비자는 당연히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고. 아하. 광고 수익 말씀하셨는데 그게 좀 구체화된 부분이 있나요? 보통 중고차 거래 앱들이 수익을 내는 방식은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그걸 판매하고자 하는 딜러들이 차량을 등록하면서 돈을 받는 형태거든요. 그렇죠. 엔카도 마찬가지고 다른 앱들도 다 마찬가지고 저희도 추후에는 2차 롯데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은 결국은 딜러분들한테 사실은 차량 등록할 때마다 비용을 받게 되는 구조가 될 겁니다. 아, 현재는 아니지만. 현재는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 예. 예. 자, 그러면 이 라이브 방송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연식이나 이런 거를 라이브로 보여준다고 했을 때 뭐 자동차 등록증을 보여주는 건가요? 성능 기록부를 보여주죠. 아, 성능 기록부. 네. 그리고 스크래치 같은 거는 스마트폰으로도 이게 잘 보이나요? 그거는 아마 스크래치 난 정도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예. 예, 예. 네, 근데 지금 허위 매물이 중고차 시장에서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허위 매물을 어떻게든 없애보고자 이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또 결국엔 그렇지가 않게 되더라고요. 네이버나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면은 차량들이 올라오는데 이 차 마음에 들어 하고 예. 검색을 클릭을 딱 해보면 되게 이쁜 여자분이 판매를 하게 돼 있는 것처럼 사진이 나와 있어요. 번호도 그렇고 어떤 차를 클릭해봐도 대부분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네. 저는 차만 나오던데? 그러니까 여자분이 나오나요? 차를 파는 그 차 사진 옆에 보면 예. 이제 차가 누군가는 그 차를 보고 마음에 들면 전화해서 그 차 있냐 진짜 뭐 파냐 이렇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차를 판매하는 그 사진 옆에 보면 마치 무슨 모델이나 연예인 같은 여자분의 사진이 있고 그 옆에 이제 그 개인 핸드폰 번호 같은 게 항상 있어요. 예. 아니면은 굉장히 말끔하고 핸섬한 그 남자분들이 있거나요. 예. 그래서 전화를 이제 해보면 뭐 차 당연히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보면 그 차가 없어요. 예. 네, 그런 경우로 이제 악순환이 되풀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 다시 그 라이브 방송에 이어서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외모야 어차피 사진으로도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크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고 엔진의 소리 그리고 브레이크가 잘 드느냐 안 드느냐 요런 게 좀 관심이 있거든요. 요런 것도 그 라이브 방송에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내가 원하는 차량이었다 예. 하면 방송을 보면서 딜러에게 채팅으로 요청을 할 수 있으니까 예. 뭐 시동 엔진룸 본네트 열고 시동 좀 켜봐 주세요 하면은 그 엔진 소음 들을 수 있는 거고 떨림이 어떤가요 물어보면 딜러가 답을 해줄 수 있는 거고 예. 그리고 뭐 브레이크 잘 됐나요 이런 것들. 근데 사실 브레이크 패드는 끼익 소리가 뭐 나는 정도 그런 거 정도까지 확인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뭐 패드가 얼마나 남았는지 그런 것까지는 사실은 불가능할. 예. 아까 여러 명이 볼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만약에 차는 한 대인데 서너 명이 서로 사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딜러 입장에서 기분 좋겠죠. 그러면 가장 고가로 부른 분들에게 낙찰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시스템이 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있어요. 왜냐면은 중고차를 영상으로 소개하는 분들이 요즘은 딜러분들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 많이 있는데 특징이 그분들이 가격을 안 올려놔요. 네. 왜냐면 중고차는 정가가 없으니까 간을 보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이 사람이 호구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근데 저희는 가격을 올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격에 판매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예. 거기서 만약에 3-4명이 모여든다고 그러면 저 10만 원 더 받을게요. 뭐 이런 이런 행동을 하는 딜러라면은 예. 아마도 욕을 먹겠죠. 예. 네. 저희가 방송에서 몽구 모터스 얘기를 자주 합니다. 아, 네. 예. 근데 이 현대차에서 매출, 판매 대수 이런 거를 부풀리기 위해서 미리 딜러나 이 지사에서 차를 빼놓은 다음에 이분들이 이 차를 또 중고로 넘기는 경우가 꽤 있어요. 사실 이게 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제가 보니까 그런 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커버라고 그러죠. 비닐처럼 생긴 그런 커버. 네. 이게 뜯어져 있지도 않은데 중고차 시장에 나와 있어. 이런 건 거의 100%거든요.
이런 경우 이거를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때 이 차의 가격 과연 얼마나 싸게 떨어질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좀 해드리면은 그런 물건들을 영업소 직원이 중고차 딜러한테 밀 수 있는 이유가 예. 중고차 딜러들이 차를 매입해 오는 중요한 루트 중에 하나가 영업소 그 영업 사원이에요. 예. 아,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이 차를 밀면은 자기들이 어쩔 수 없이 떠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래를 계속 하기 위해서, 예, 예. 다른 중고차들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차들을 가져오는 경우들이 있고, 그러면 실제로 그런 차를 가져오면 가격이 싸지냐? 제가 보기에는 거의 싸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가격을 낮춰봤자 만약에 2천만 원짜리 가격이 차다. 그러면 그렇게 온다 그래도 사실은 딜러가 그거를 손해보면서 팔 수도 없는 거고, 결국은 중고차 딜러한테 그걸 전가하는 거기 때문에 예, 예. 영업소 직원이 중고차 딜러한테 그걸 전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딜러도 자기가 그걸 가져왔는데 손해보면서 팔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면 결국은 그 가격은 정말로 영업소 직원의 마진 정도? 그 정도가 빠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비닐이 반짝반짝거리는 그 모습 자체로 이미 라이브 방송이 거의 끝난 것 같기도 해요. 다만 가격이 엔카에 비해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느냐, 요것만 살펴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엔카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모든 딜러들이 그냥 올리는 거지 엔카가 판매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가격이 엔카는 싸고 뭐 이 차 땐 비싸, 아니면 엔카는 싸고 첫 차는 비싸, 이런 개념 자체는 있을 수가 없어요. 아하. 아니 근데 딜러 입장에서는요, SK 엔카나 이런 데 올릴 때는 그냥 사진이랑 뭐 텍스트 몇 개만 올리면 끝이잖아요. 근데 2차 어때는 실시간 방송까지 해야 되니까 내 품이 더 든다. 그러면 2차 어때에서는 좀 더 비싸게 팔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시스템이 이런 차 원해요라고 고객이 어떤 차를 원하는 걸 올리면은 그 차를 방송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예. SK 엔카는 차를 올려놓고 소비자가 그 차를 찾아서 연락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고, 그렇죠. 저희는 딜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음. 타겟팅된 고객한테 차를 소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빨리 판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아,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그랜저 작년식 가격은 한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딱 올리면은 그 물건을 가진 딜러들이 한두 명은 아닐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계실 텐데 그분 중에 어느 분이 방송을 하게 되는 건가요? 모든 분들이 다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조건의 차를 가지신 모든 분들이 방송을 한다고요? 네. 어허. 그러면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선택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중고차 매매 상가가 군데군데 있잖아요. 예. 예. 가깝게 붙어 있지 않고 또 대중교통으로 가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만약에 내가 중고차를 산다고 했을 때 뭐 네이버나 SK 엔카를 통해서 내가 사고 싶은 차량을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차량은 되게 많은데 차량을 다 볼래야 볼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데를 전화해서 뭐 마음에 들면 가게 되는 경우잖아요. 그런데 2차 어때에서는 내가 원하는 차를 올리면 지역도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럼 예를 들어서 나는 서울 지역에서 차를 사기 원하는데 부산 지역이나 제주 지역에 있는 딜러가 굳이 올릴 필요는 또 없는 거죠. 아하. 가까운 지역, 올 수 있는 지역에서. 그 다음에 또 차라는 게 뭐 기성품이긴 하지만 옵션이나 연식이나 아까 뭐 장년식이라고 하더라도 예. 색깔이나 이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 이런 차를 원한다고 올린 거 가장 가까운 거를 올린다고 했을 때 뭐 4명, 5명 뭐 이렇게 올릴 수도 있겠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차피 방송이라는 게 뭐 이게 재미있는 TV는 아니니까 예, 예. 그 가장 가까운 것들만 일단은 뭐 본다든지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방송을 하는 딜러들의 뭐 말투나 태도나 아니면 내가 방송을 보다가 요런 부분은 좀 내가 마음에 안 들어하면 그 차를 선택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아하. 예. 그래서 그 방송이 여러 개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방송이 여러 개 올라오니까 사기 힘들겠다라는 개념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예. 네. 또 딜러 입장에선 이런 고민도 들 것 같아요. 뭐냐면 진짜 중고차에 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심심해서 차 여러 가지 보고 싶어서 요것 좀 방송해 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이러면 그 사람은 시간만 낭비하는 게 되잖아요. 딜러들은 이런 고민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진짜 살 건지 안 살 건지 알 수가 없다. 저희가 2차 어대에서 딜러분들이 방송을 하면요. 예. 라이브 방송이긴 하지만 방송을 해서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 저희 어플 안에서 그 방송이 계속 남아서 다른 분들이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은 갑자기 뭐 랜드로버라는 차가 궁금해서 정말 장난식으로 올렸는데 딜러는 그 차를 진짜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영상을요. 예. 그러면 다른 누군가가 그 차가 어떤지 나중에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딜러는 그 방송했던 영상을 본인의 SNS 계정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다가 올리면서 또 판매에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도 뭐 걱정이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아, 헛수고는 결코 아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이게 또 방송이니까 이런 걱정도 있어요. 이거 하다가 방송 사고 나는 경우들 꽤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경우 없었나요? 저희가 대표적으로 한 2번 정도가 보였던 것 같은데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게. 재미는 막 많이 있진 않은데 하나는 트렁크를 못 연 경우. 트렁크를 못 열었다고? 라이브 방송으로 하는데 예. 이제 뭐 차 외부 보여주고 내부 보여주고 보통 이제 딜러분들이 방송하는 순서를 보면 외부, 내부, 그다음에 트렁크, 엔진룸 뭐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주는데 예. 트렁크를 보여준다고 해놓고 계속 안 열리는 경우. 네. 이유가 뭐였나요? 그 뭐 제가 그때 영상 봤을 때는 트렁크를 여는 위치에 후방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예. 다른 걸로 조작을 했어야 됐던 것 같아요. 조작을 잘못한 거군요. 고장 난 건 아니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핸들이 틀어진 상태로 있어가지고 버튼 시동인데도 불구하고 시동이 안 걸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계속 난리를 쳤던 영상도 있었는데 예. 그 영상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도 같이 찍는 거를 서포트 해줬던 영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예. 저도 보면서 이게 왜 안 되지 막 했었던 영상이에요. 아하. 예, 그래서 당시에는 좀 그랬는데 사실은 그런 영상들을 저희도 유튜브에 다 올리거든요. 예. 그러면은 저희가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막 반응들이 크게 있는 편은 아닌데 예. 유튜브에서도 유독 그 영상이 글도 많이 달리고 조회수도 많고 근데 뭐 그렇죠. 좋은 댓글은 아니죠 물론. 예. 저런 남자들 둘이서 저거 시동도 높여내고 이런 댓글인데 예. 네 어쨌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아니 예전에 뭐 몰래카메라나 이런 거는 NG 모음만 이렇게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런 거 재밌잖아요. 이거 이 차 어때도 NG만 모아가지고 이렇게 방송하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뭐 영상이 쌓이면 지금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NG만 모아서 방송하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예. 팀장님이 나중에 편집 한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예전에 그 홈쇼핑 역대급 방송 사고 뭐 그게 생각이 나요. 제 기억이 나는 게 냄비 중에 뚜껑을 닫으면 절대로 안에 내용물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진행하신 분들이 막 거꾸로 흔들어서 보여주는 건데 이게 뚝 떨어져가지고 안에 있는 찌개가 다 흘러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거 누가 치웠을까? 그 MC분들 표정이 아주 재밌었는데, 예. 그런 사고와 비슷한 사고가 있었군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는 좀 더 큰 사고가 한번 발생했으면 좋겠네요. 네. 일부러 사고를 연출하실 수도 있겠군요. 근데 실제로 하다 보면 이제 그런 크고 작은 방송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당황이 되는 것 같아요. 아하. 그리고 사실은 딜러분들이 그런 저희가 봤을 때는 별거 아닌 일이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딜러분들은 되게 자존심 상하고 예, 좀 창피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자기 업이니까 예. 사실은. 네. 특히 가족들이 보면 이 아빠 뭐 하는 거야? 아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황당한 요구를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건 뭐 황당하다고 하긴 좀 그런데 언더코팅 나 이거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은 딜러분이 그 차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 셀카봉 이거를 폰에 부착을 해서 쫙 밀어 넣든가. 그거는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아요. 아마 전에 그런 그 딜러분이 얘기하는 거 들었을 때는 자기네들한테 물건을 사러 오면은 나중에 정비소 가가지고 차를 무조건 들어서 밑에 다 합을 보여준다 뭐 이런 내용은 제가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리고 직접 차가 달려가는 장면 있잖아요. 진짜 주행하는 그런 것도 보여달라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이게 이상하게 저희도 예상하기로 라이브 방송을 하면 요청하신 분들이 뭔가 이렇게 질문이나 이런 게 많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직 의외로 방송하실 때는 이렇게 잠잠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다들 그냥 지켜만 보는군요. 네. 그리고 또 딜러분들이 워낙 또 꼼꼼하게 보여주세요. 예. 그분들 입장에서도 차를 좀 빨리 팔고 싶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꼼꼼하게 보여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는 그냥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러면 2차 어때가 진짜 활성화가 되려면 2차 어때를 이용하는 소비자 숫자도 많아야 될 것 같고 딜러 숫자도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이 숫자들을 좀 공개하실 수가 있으신가요? 저희 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만 예. 서비스가 지금 이용할 수 있는데요. 그 2차 어때 어플리케이션은 뭐 안드로이드나 iOS나 둘 다 이용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앱을 바로 켜면 지금 365라는 숫자가 바로 보이잖아요. 네. 요게 지금 365건에 나 이런 차를 원한다라고 올라온 숫자가 되는 거예요. 아 현재. 네네. 그게 데일리인가요? 아니면 누적인가요? 요거는 누적이에요. 어. 네, 저희가 지금 서비스한 지 3달 정도 됐거든요. 세 달이요? 네. 예. 그래서 이 숫자가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활동하시는 딜러분은 몇 분이나 계신가요? 저희 지금 딜러 회원은 지금 현재 20명이 가입이 돼 있는 상태고요. 예. 네. 네. 근데 지금 적극적으로 방송하시는 분들은 한 4-5명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아 네. 아직은 뭐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아니 저희 방송 듣고 중고차 딜러분들이 많이 2차 어때 들어가서 내 차 한번 팔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즘 하도 물먹은 차들이 많아서 침수차라고 하잖아요. 네네. 이거를 감별하는 법 이런 것도 팁들이 나와 있는데 뭐 실제로 뭐 안전벨트 그 끝에 녹이 슬었느냐 안 슬었느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또 시트 커버를 뭐 다 제껴봐라 뭐 이런 팁도 있고 이런 거를 요청하시는 분들은 안 계신가요? 그런 요청까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성능 점검표를 보면은 그 침수 차량에 대한 체크 유무가 있어요. 네. 예. 그런데 뭐 그 성능 점검표를 100% 이제 믿기가 예. 좀 불안하시니까 이제 그런 팁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중고차 딜러들 사이에서도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지표는 그 성능 점검표밖에 없어요. 예. 아하. 그 성능 점검표 자체를 작성하시는 분들이 그 성능 점검표를 속일 만한 어떤 이유가 딱히 없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해서 자기 이름으로 사인을 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성능 점검표는 뭐 딜러들도 그 믿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오늘 저희도 믿고 있습니다. 예.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주행거리 속이기. 요것도 2차 어때서 소비자를 대신해서 진단을 해 주시는 건가요? 저희는 딜러들이 방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저희가 어떤 물리적으로 그런 것들을 진단해주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는 않아요. 예. 근데 예. 저희가 중고차 시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딜러들과 얘기를 해본 바로는 주행거리 조작은 비용이 많이 들고 그게 많이 드나요?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예. 그래서 요즘은 주행거리 조작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사실은. 돈이 많이 드는군요. 네, 그거를 뭐 미처 몰랐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예. 중고차를 팔 만한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딜러들이.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도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렇죠. 요즘은 아마 그쪽 전문가분들도 사양산업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예. 조작하시는 분들이. 자, 그러면 다시 아까 소비자가 원하는 그 옵션에 맞춰서 딜러분이 방송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가격이 가장 좀 민감할 것 같아요. 딜러분이 생각하시는 최소한의 가격이 있을 거고 소비자가 원하는 나 좀 더 싸게 샀으면 좋겠는데 이 간극을 메우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타협을 하고 있나요? 중고차 시장은 정가가 없는 시장이에요, 사실은. 네. 그렇죠. 딜러가 가격을 매기면은 그 가격이 그냥 정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누구한테 사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 있는 거고. 예. 근데 소비자들은 당연히 싸게 사고 싶고 딜러들은 비싸게 팔고 싶고. 예. 그래서 저희는 2차 어때가 싸게 살 수 있는 루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거는 어떤 중고차 앱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앱이든 간에 아니면 어떤 중고차 업체든 간에 자기네가 싸게 판다? 그러면 그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중고차 시장은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덤탱이를 안 당하는 거. 그렇죠. 제대로 그게, 된 예, 중고차 사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딜러들이 차를 팔기 위해서는 차를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딜러들이 차를 매입할 때는 대출을 받아서 차를 사갖고 오는 거예요. 그런가요? 네. 그러면은 대출을 할 때에 대한 대출 이자가 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출 이자가 있고 또 차를 사가지고 오면은 그 차를 소비자가 온전하게 탈 수 있게끔 상품화 시키는 데 대한 비용이 들어요. 예. 그럼 그 상품화 시키는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차를 상품화 시키면은 중고차 매매 상가에다가 주차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 그 주차비가 굉장히 비싸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뭐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 또 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한 자기가 그 딜러가 사온 가격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가 플러스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딜러 입장에서는 차를 어떻게 팔면 가장 좋으냐면 빨리 파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겠네요. 네, 이자도 계속 나가야 되고 주차비도 계속 나가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딜러분들 입장에서는 2차 어때라는 플랫폼에서 사람들이 이런 차를 원해요라고 올리면 그 딱 정해진 타겟 차량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차를 정확하게 원하는 소비자한테 팔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근데 가격이라는 게 중고차 시장 자체가 방금 저희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딱 정해진 가격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딜러도 손해보면서 장사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중고차 딜러라는 직업 자체가 직원이 아니에요. 그 중고차 매매 상가에 있는 중고차 매매 상사에 그냥 속해 있는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개인 사업자란 얘기군요. 네. 하지만 개인 사업자의 개념이지만 개인 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요? 네. 그 중고차 매매 상사가 매매업을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개인은 중고차 매매업을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 그 중고차 매매 거래업이 등록이 되어 있는 상사에 소속이 돼서 거기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일을 하려고 그러면 뭐 인터넷도 돼야 되고 책상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내는 마당세라는 게 또 붙어요. 마당세요? 네. 그거를 전문적으로 마당세라고 하더라고요. 어허. 네. 마당세는 아니고 마당세군요. 저는 마님이 좋아하는 마당새인 줄 알았잖아요. 그 마당세랑 그 다음에 또 차가 거래가 될 때마다 뭐 그거는 그 딜러와 그 상사가 어떻게 계약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 형태가 다르게 되는데요. 뭐 수수료가 붙는 경우도 있고 마당세가 붙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 중고차 딜러 하시는 분들도 차를 손해 나면서까지 팔 수는 없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는 그 정도 마진을 봐야 일정 금액의 이익을 받고 팔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이 두 분이 나오셨으니까 저희 애청자분들께 요즘 이런 중고차 괜찮다. 뭐 모델명 확실히 얘기해 주시면 더 좋고요. 뭐 메이커를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부탁드릴게요. 근데 중고차는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중고차, 객관적으로 좋은 중고차는 없는 것 같고요. 예, 예. 사실은 나한테 맞는, 내 예산에 맞는, 내가 원하는, 나한테 맞는 중고차가 좋은 중고차지, 뭐 무조건 뭐 사고 연식 최근 거에다가 주행거리 짧고 이런 차가 좋은 중고차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중고차는 당연히 비싸겠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 예산에 맞는 내가 원하는 차를 찾는 게 찾아가는 과정인 거지, 중고차는. 예. 예, 예. 요즘 트렌드는 뭐가 좋아, 이런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지극히 기대했던 발언이 그대로 나왔어요. 좀 예상 밖에 좀 대답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 팀장님께 한번 기대를 해볼게요. 저도 딱히 저는 중고차 매매 상가회를 3번 정도 가본 것 같아요. 예. 그 이번 일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번 일을 하기 전에 예. 사러 갔을 때 한 번은 동생이 형 나 차 사고 싶어. 어허. 근데 이제 뭐 SK 엔카나 네이버나 검색을 해서 갔는데 나 혼자 가기 무서우니까 같이 가죠. 그때 같이 한번 갔었고요. 그 이후에는 영업용 차량을 사기 위해서 이제 갔어요. 갔는데 영업용 차량을 사러 갔을 때는 실질적으로 구매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반드시 필요한 차량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자가용을 사러 갔을 때는 결국에 구매를 못했어요. 너무 불편하기도 했고, 네. 그 다음에 너무 무서웠고, 또 나는 여기서 사기당할 것 같아 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런 불편한 점들이 많아서 구매로 이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2차 어때 일을 하면서 느낀 건데, 그때 안 사고 나온 게 신기한 일이었구나. 왜냐면은 이 중고차 딜러분들은 그 허위 매물이라는 거를 이렇게 인터넷에 올리시잖아요. 그 올리는 목적 자체가 일단 내 앞에 와서 앉아줬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딜러 앞에 앉으면 차를 사기 마련인데 그걸 안 사고 나왔던 게 좀 희한한 일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팀장님이 내공이 세다 이 얘기 아니세요? 그냥 도망 나왔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도망 나왔어요. 그렇군요. 네.
아니 저희 애청자분들은 이것도 좀 궁금할 것 같아요. 2차 어때가 아까 2개월 정도 됐다고 했잖아요. 3개월 네. 정도 됐습니다. 아, 3개월인가요? 예, 3개월 정도 됐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2차 어때를 통해서 얼마나 거래가 됐는가,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사신 분들의 반응은 어떤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거래까지 가는 거를 정확하게 체크는 못 하고 있고요, 사실은. 아, 그래요? 네네. 근데 저희는 이제 딜러한테 전화가 가는 것까지는 저희가 체크가 가능하니까. 예, 예. 그럼 저희 이런 차원에 올라온 것들을 딜러들이 소개한 경우에는 대부분 전화가 다 가요. 예. 왜냐면은 뭐 자기가 원하는 차를 영상으로 보여줬으니까는 일단은 전화는 다 해보고 그 차량에 대해서 좀 더 상담을 받아보는 것 같아요. 아하. 예, 그래서 이런 차량에 올라온 경우에는 대부분 딜러한테 전화는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예. 그게 거래와 실제로 연결됐는지, 그 차가 아니라 다른 차가 판매됐을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거기까지는 저희가 딜러한테 일일이 체크는 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니 딜러를 너무 프리하게 풀어놓으시는 거 아니세요? 저희는 뭐 플랫폼이니까 프리하게 고객이건 딜러분들이든 와가지고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예, 예. 네, 네. 당연히 프리해야죠. 제가 좀 끈질겨요. 그래서 질문을 더 타이트하게 드려야 될 것 같아. 아까 그 질문을 좀 더 타이트하게 드려보면은, 그럼 지금 2차 어때에서 가장 많은 그 고객들 요청한 그 모델, 그거 말씀 부탁드리고, 그리고 딜러들이 좀 했으면 하는 방송, 그러니까 소비자의 요청이 아니라 딜러들이 이런 거, 이 차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 차를 해달라고 하지 않을까 하는 모델, 이런 거 있을 것 같은데요. 주로 이런 차원에 많이 올라오는 차는 예. 그냥 정확하게 차를 딱 집어서 얘기를 했을 때는 의외로 최근에는 에쿠스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에쿠스요? 신형 에쿠스. 오호. 근데 저희도 나름대로 분석을 했을 때는 예. 아까 말씀드린 그 핸들 조작 때문에 예. 버튼이 안 눌렸다는 그 아, 영상 있잖아요. 예. 그게 그게 에쿠스인 에쿠스 거예요? 차량이었어요. 그래서 그거의 조회수가 많아지면서 에쿠스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고 여기 와서 에쿠스를 찾아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진 것 같긴 해요. 오. 어쨌든 에쿠스가 많고, 그 외에는 대부분 요청하시는 분들은 뭐 1,000만 원대, 예. 준중형, 중형 아. 이런 식으로 많이 찾으세요. 사실은 그게 가장 많죠.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중고차 거래가 되는 차량들은 뭐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이 정도의, 뭐 그리고 중형차 아니면은 뭐 그랜저 정도까지 그 정도가 제일 많이 거래되고 있는 차인 것 같아요. 예. 에쿠스는 진짜 의외인데요. 네, 저희도 참 의외라고 생각을 하고 예. 있는데 에쿠스를 찾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예. 제네시스도 아니고. 제네시스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예. 아마도 중고차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수입차에서는 네. 똑같은 질문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수입차는 저희가 최근에 많이 본 거는 포드 익스플로러가 제일 많았어요. 오. 그래서 그 차는 그냥 이 차 자체가 메리트가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찾나 보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하. 그게 어떤 메리트가 있죠?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런 대형 SUV가 수입 대형 SUV 중에서는 좀 가격이 저렴한 편이잖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BMW나 벤츠나 이런 것들의 대형 SUV에 비하면은 가격이 많이 저렴하고, 예. 그 사이즈는 크고 하니까는 포드 익스플로러를 많이 찾는 것 같고, 실제로 근데 포드 익스플로러가 중고차 시장에 별로 없어요. 아하. 그러니까는 여기저기 찾다가 도저히 없으니까 여기서 의뢰를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성향의 차이긴 하겠지만 같은 카테고리라면 저라면은 패스파인더나 파일럿, 혼다의 파일럿 이런 걸 살 것 같은데 익스플로러를 찾는 분들이 의외로 많군요. 아니 자동차 앱을 운영하시는 전문가 분들은 어떤 차를 모는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대표님이랑 팀장님은 어떤 차 몰고 계시죠? 이거를 제가 보려고 아까 밖에 서 있었는데 걸어오시더라고. 저는 혼다 어코드 몰고 있습니다. 어코드. 예. 팀장님은 저는 SM3 몰고 있습니다. SM3. 예. 어코드의 장점 살짝 얘기해 주시죠. 혼다차의 장점, 뭐 일본 차의 장점일 수도 있고 혼다차 장점인 것 같아요. 내구성 좋은 거. 예. 네. 혹시 중고로 사신 건 아니시죠? 아니요, 중고로 샀었습니다. 오. 그때는 어느 플랫폼을 이용하셨나요? SK 엔카를 이용했고요. 아하. 여기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예. 제가 그 중고차를 살 때는 저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제 돈 주고 다 샀었어요. 예. 예. 보통 제 돈 주고 사죠. 뭐 남의 돈 주고 사나요? 딜러들이 얘기하는 게 예. 자기들이 무조건 고객이 30만 원 정도는 깎는다고 가정을 하고 가격을 올려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중고차 사실 때는 무조건 가격 깎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 2차 어때에서도 그렇게 깎아도 되는 겁니까? 저희는 그렇게 깎아서 살 수 있는 플랫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차 때 딜러분들이 이 방송 분명히 들으실 텐데 예. 대표님을 살짝 좀 싫어하지 않을까. 아마도 이런 얘기를 듣고 싫어하는 분이라면은 2차 때에서 방송 안 하실 분이고 이런 그렇죠. 얘기를 듣고 2차 때에서 방송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은 중고차 시장이 좀 더 깨끗해지기를 바라는 딜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좀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질문 드려볼게요. 중고차 이게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뭐 전기차도 나올 것 같고요. 3D 프린터로 만든 차도 나올 것 같고 가격이 아주 싸거나 아주 비싸거나 이렇게 양극화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와중에 중고차 이 시장이 어떻게 생존을 할지 유지가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심도 있는 질문이네요. 저희는 원래 심도 있는 방송입니다. 예. 중고차 시장이 지금 현재도 신차 시장보다 국내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배 정도 거래 대수가 더 많아요. 그런가요? 예, 신차가 한 뭐 200만 대가 안 되는 수준인데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연 한 360만 대, 370만 대 정도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실제. 네. 근데 계속 중고차는 이제 거래는 증가하는 추세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고차 시장 자체는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이 이용했다면은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중고차를 살 수밖에 없는 시장이었다면은 자동차 문화가 좀 더 성숙해지고 중고차 시장이 좀 더 깨끗해지고 딜러들이 양아치 같아지지 않는 때가 오면은 그렇죠. 오히려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중고차를 더 선호해서 자주자주 차를 바꾼다든가 이런 문화들이 생겨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중고차 시장은 앞으로 더욱더 국내에서는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예. 네, 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3D 프린터. 예. 전기차는 사실상 중고차 시장과는 뭐 기존의 뭐 내연기관 차랑 뭐 별반 다를 거 없을 것 같은데, 3D 프린터라는 거가 작용한다는 거는 뭐 왜 그런 예시를 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개인이 차를 만든다? 뭐 이런 식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중고차인지 신차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개인 간 차량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니까는 더욱더 활성화되지 않을까요? 자기가 만든 다음에 한 달 정도 타다가 팔고 뭐 이런다면은 그럴 수도 있겠군요. 네. 어쨌든 중고차 시장 자체는 자동차 시장이 커지는 만큼 더 커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사실 국내 신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대기아차가 독점하고 있는 시장인데 이런 것들이 뭐 더욱더 다양한 차량들이 국내에서 이제 판매되고 있잖아요. 수입차들도 많이 이제 기반들이 좋아지고 있고 많은 차종들이 생겨나고 있으면은 그만큼 중고차를 찾는 사람들이 기존의 현대기아차 외에 다른 차들을 더 많은 차들을 운행해보고 몰아보고 우리가 평생 한 차 사가지고 내내 모는 게 아니라 이 차도 몰아보고 저 차도 몰아볼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긴다면 중고차 시장들은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요, 요것도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2차 어때? 장기적인 목표. 뭐, SK 엔카를 몇 년 내에 따라잡겠다. 뭐 이런 목표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저희가 엔카를 잡아야겠다라고 진짜로 마음을 먹고 있어요. 저희가 딜러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그 2차 때 최종 목표는 뭐예요? 그럼 제가 얘기하는 게 엔카 잡아야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네. 4년 보겠습니다. 4년 내에 따라잡을 수 있다. SK 엔카가 이번에 SK에서 엔카를 매각하기로 했어요. 사실. 예. 중고차 시장이 좀 뭐 대기업이 이제 관여하는 거에서 빠지면서 엔카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도 다양한 업체들이 생겨나면서 좀 재편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그런 첫 차나 헤이딜러나 이렇게 요즘 스타트업들 나오는 것들이 중고차라는 시장 자체는 되게 오래된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업체들이 생긴 지는 요즘 최근 들어서 우죽순 생기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이제 그런 중고차를 선택하는 다양한 것들이 생기면서 그 중에서 이제 고객들이 선별한 업체들, 사랑하는 업체들이 어느 정도 시장을 이제 골고루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 과정에서 2차 때도 한 축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2차 어때를 포함해서 이렇게 중고차 이해 관계자분들이 보실 때 소카나 그린카가 경쟁자인가요? 아니면 넌 오브 댐인가요? 경쟁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추후에는. 원래는 신차 시장을 위협하는 업체가 될 수 있는 것들인데 중고차 시장도 마찬가지죠. 결국 차를 구매를 하느냐 아니면은
소유하지 않고 쉐어를 하느냐는 거니까는 중고차 시장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쏙하나 그러니까 이용해 보셨어요? 안 이용해봤습니다. 예, 너무 싫어서. 아닙니다. 많이 다 그런 스타트업들은 다 컸으면 좋겠어요. 예, 하긴 이 합리적인 소비라는 측면에서 중고차와 차량 공유, 이건 신차보다 확실히 합리적인 선택이거든요. 합리적인 부분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더 자동차라는 게 하나의 문화가 되면은 오늘은 벤츠 타고 싶고 내일은 뭐 레이를 타고 싶고 그럴 수 있는 건데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저. 벤츠 탔다가 레이 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벤츠 타고 싶고 내일은 BMW 타고 싶고 예. 타보고 싶은데 기존에는 아직은 그런 문화가 생성이 안 돼 있고 차가 마치 뭐 집처럼 한번 소유하면은 몇 년씩 계속 갖고 다니고 아직까지도 그런 문화가 있는데 그런 것들 좀 바뀌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중고차 시장 확대 혹은 뭐 그런 카시어링 업체들 확대 뭐 이런 것들 아닐까 싶습니다. 예. 지금까지 2차 롯데를 운영하시는 김석준 대표님, 윤철호 영업팀장님으로부터 희망을 들은 것 같아요. 뭐냐면요. 중고차 시장 하면 너무나 무섭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2차 롯데를 통해서 중고차 시장이 진짜 투명해질 수가 있겠구나. 이런 기대가 생기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까 중고차는 싸게 사는 것보다는 뒤통수 안 맞는 게 중요하다. 이거를 말씀하실 때 뭔가 여기는 믿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퍼뜩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보는 것만 믿어라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진짜 라이브로 그 중고차를 실질적으로 딱 보여주니까 진짜 믿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 친구한테도 2차 롯데 바로 다운받아서 이용해 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별풍선을 안 쏴도 된다는 장점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요, 김석준 대표님, 윤철호 영업팀장님, 긴 시간 동안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조만간 진짜 SK 엔카를 따라잡아서 앞서서 저희 방송에 또 한 번 나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4년이 아니라 한 2년 내에도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조만간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뵙길 바라면서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2첩,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한재석 씨를 섞어놓은 그런 외모야. 아하, 그러네요. 그죠? 예. 그리고 우리 팀장님은 이수근 씨랑 많이 닮았어요. 개그맨 이수군요? 예. 그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그죠? 네. 그러시군요.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있다니까. 예. 두 분이 하시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소비자분들이. 근데 또 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예. 저희는 차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몰라가지고 예. 아직 도전 못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근데 뭐 외모가 출중한 딜러분들도 방송을 한다. 이게 상당히 이게 진짜 내가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2차 롯데에서 그런 분들한테 방송하는 뭐 기술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건가요? 저희가 따로 가르쳐주거나 이런 건 없고요. 예. 그 대신 처음에 방송을 할 때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앞에서 그냥 저희가 스마트폰 들고 서포트 해주는 정도만 해주고 있는데 한 2회, 3회 정도 방송을 하면은 그 딜러분들이 이제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할게요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하. 왜냐하면 뭐 본인의 얼굴이나 이런 게 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고객이 원하는 건 내가 원하는 차가 어떤 차인지 보는 게 주기 때문에 예. 스마트폰을 들고 본인의 얼굴이나 몸을 비추는 게 아니라 차를 비추니까 오히려 딜러들이 여기 이런 부분은 이렇다 저런 부분은 저렇다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기 때문에 예. 처음에는 방송을 한다라는 개념 때문에 약간 부담스럽지만 한두 번 해보면 그게 아니구나 라고 편안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아하, 그렇군요. 그럼 그 딜러분들은 2차 롯데 전속이신가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도 활동하시는 분들인가요? 저희는 뭐 전속 개념은 아니고 예. 그냥 어떤 딜러라도 딜러 가입한 다음에 바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 SK 엔카 딜러분도 여기에서 영업을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당연하죠. 오. 그렇군요. 중고차 시장 자체에 뭐
SK 엔카 딜러 이런 사람은 없기 때문에 아하. 네. 예, 예. 아니 그러면 지금 중고차 딜러 하시는 분들은 이게 궁금할 것 같아요. 2차 업대에서 나도 한번 활동하고 싶은데 혹시 입점료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입점료 전혀 없습니다. 입점료가 전혀 없어요? 네네. 아니 그러면 2차 업대는 어디서 돈을 법니까? 저희가 추후에 광고 수익을 내서 돈을 벌 계획이고 아하. 현재는 입점료 전혀 없이 방송으로 차량 소개하고 고객들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을 이용하는 수수료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네, 현재는 없습니다. 아니, 물론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없다고 장담할 수는 없고 아하. 언젠가는 유료화 전환이 될 겁니다, 분명히. 근데 지금 현재는 무료입니다. 아니 그러면 소비자들도 내는 돈이 하나도 없는 건가요? 소비자는 당연히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고. 아하. 광고 수익 말씀하셨는데 그게 좀 구체화된 부분이 있나요? 보통 중고차 거래 앱들이 수익을 내는 방식은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그걸 판매하고자 하는 딜러들이 차량을 등록하면서 돈을 받는 형태거든요. 그렇죠. 엔카도 마찬가지고 다른 앱들도 다 마찬가지고 저희도 추후에는 2차 업대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은 결국은 딜러분들한테 사실은 차량 등록할 때마다 비용을 받게 되는 구조가 될 겁니다. 아, 현재는 아니지만. 현재는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 예. 예. 자, 그러면 이 라이브 방송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연식이나 이런 거를 라이브로 보여준다고 했을 때, 뭐 자동차 등록증을 보여주는 건가요? 성능 기록부를 보여주죠. 아, 성능 기록부. 네. 그리고 스크래치 같은 거는 스마트폰으로도 이게 잘 보이나요? 그거는 아마 스크래치 난 정도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예, 예. 네, 근데 지금 허위 매물이 중고차 시장에서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허위 매물을 어떻게든 없애보고자 이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또 결국엔 그렇지가 않게 되더라고요. 네이버나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면은 차량들이 올라오는데 이 차 마음에 들어 하고 예. 검색을 클릭을 딱 해보면 되게 이쁜 여자분이 판매를 하게 돼 있는 것처럼 사진이 나와 있어요. 번호도 그렇고 어떤 차를 클릭해봐도 대부분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네. 저는 차만 나오던데? 그러니까 여자분이 나오나요? 차를 파는 그 차 사진 옆에 보면 예. 이제 차가 누군가는 그 차를 보고 마음에 들면 전화해서 그 차 있냐 진짜 뭐 파냐 이렇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차를 판매하는 그 사진 옆에 보면 마치 무슨 모델이나 연예인 같은 여자분의 사진이 있고 그 옆에 이제 그 개인 핸드폰 번호 같은 게 항상 있어요. 예, 예. 아니면은 굉장히 말끔하고 핸섬한 그 남자분들이 있거나요. 예, 예. 그래서 전화를 이제 해보면 뭐 차 당연히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보면 그 차가 없어요. 예. 네. 그런 경우로 이제 악순환이 되풀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 다시 그 라이브 방송에 이어서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외모야 어차피 사진으로도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크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고 엔진의 소리 그리고 브레이크가 잘 드느냐 안 드느냐 요런 게 좀 관심이 있거든요. 요런 것도 그 라이브 방송에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내가 원하는 차량이었다 예. 하면 방송을 보면서 딜러에게 채팅으로 요청을 할 수 있으니까 예. 뭐 시동 엔진룸 본네트 열고 시동 좀 켜봐 주세요 하면은 그 엔진 소음 들을 수 있는 거고 떨림이 어떤가요 물어보면 딜러가 답을 해줄 수 있는 거고 예. 그리고 뭐 브레이크 잘 됐나요 이런 것들 근데 사실 브레이크 패드는 끼익 소리가 뭐 나는 정도 그런 거 정도까지 확인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뭐 패드가 얼마나 남았는지 이런 것까지는 사실은 불가능할 예. 아까 여러 명이 볼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만약에 차는 한 대인데 서너 명이 서로 사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딜러 입장에서 기분 좋겠죠. 그러면 가장 고가로 부른 분들에게 낙찰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시스템이 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있어요. 왜냐면은 중고차를 영상으로 소개하는 분들이 요즘은 딜러분들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 많이 있는데 특징이 그분들이 가격을 안 올려놔요. 네. 왜냐면 중고차는 정가가 없으니까 간을 보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이 사람이 호구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근데 저희는 가격을 올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격에 판매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예. 거기서 만약에 3-4명이 모여든다고 그러면 저 10만 원 더 받을게요. 뭐 이런 이런 행동을 하는 딜러라면은 예. 아마도 욕을 먹겠죠. 예. 네. 저희가 방송에서 몽구 모터스 얘기를 자주 합니다. 아, 네. 예. 근데 이 현대차에서 매출, 판매 대수 이런 거를 부풀리기 위해서 미리 딜러나 이 지사에서 차를 빼놓은 다음에
이분들이 이 차를 또 중고로 넘기는 경우가 꽤 있어요. 사실 이게 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제가 보니까 그런 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커버라고 그러죠. 비닐처럼 생긴 그런 커버. 네. 이게 뜯어져 있지도 않은데 중고차 시장에 나와 있어. 이런 건 거의 100%거든요. 이런 경우 이거를 방송을 네네. 근데 요즘은 그래서 중고차 앱들이 좀 많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고 그런 것들이 생겨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요즘 또 스타트업 업계에서 투자하는 쪽에서도 중고차라는 카테고리를 좀 선호하고 있는 편이기도 합니다. 예. 아니 그렇게 앱들이 많다는 것은 벌써 레드오션이 된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드는데 지금 뛰어드셔도 되는 건가요? 그런 업체들이 많긴 한데 예. 형태는 다 똑같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기존의 SK 엔카가 하던 형태를 그대로 따라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필터링을 한다고 해서 소개를 해주는 건데 예. 저희는 아예 형태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한번 엔카에도 도전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한 방에 정화시킬 수 있는 비법 이게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그 비법이 뭔지 이걸 공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무기는 계속 얘기한 것처럼 라이브 방송으로 딜러들이 직접 차량을 소개하는 게 저희가 한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별풍선도 쏴주나요? 추가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딜러가 직접 동영상을 찍어서 내가 팔고 있는 차 어떤 장점이 있고 뭐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건가요? 찍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직접 스마트폰으로 라이브 방송을 하는 겁니다. VOD가 아니라 실시간 방송이에요? 네, 실시간입니다. 그 오호. 중고차를 사고자 하는 사람이 그 저희 하는 서비스인 2차 어때에다가 그 이런 차 원해요라는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예. 이런 차 원해요에다가 나는 얼마에 연식은 얼만큼의 어떤 옵션에 어떤 차량을 원한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 딜러들이 그 차량을 찾아서 예. 연락을 줍니다. 아하. 그러면 이제 뭐 나는 이런 차를 갖고 있으니 연락 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뭐 라이브 방송을 요청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그 차량을 갖고 있는 딜러만이 그 방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방송을 보면서 뭐 어디도 보여주세요, 저기도 보여주세요, 가격은 좀 내고가 안 되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중고차를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그 주문을 맨 처음에 했던 분만 그 방송을 볼 수가 있나요? 아니면 다른 네티즌들도 다 같이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다른 분들도 다 같이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이게 중고차에 대한 선입견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중고차 딜러라고 하시는 분들이 다들 외모가 무섭잖아요. 약간 깍두기 같은 네네. 예, 이런 외모들을 가지고 계실 거다 이렇게 보통 생각하는데 이런 분들이 동영상에 나와서 이렇게 소개해주면 무섭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들거든요. 딜러분들도 워낙에 많은 분들이 계세요. 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신데 저희가 여태까지 방송했던 분들은 대부분 되게 멋진 외모를 가지시거나 예쁜 외모를 가지시는 분들이세요. 앞에 계신 두 분처럼 저희 2차 어때 앱이 예. 라이브 영상의 장점 중에 하나가 예. 사실은 그런 분들을 피할 수 있는 장치가 된다라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긴 해요. 무섭게 생긴 사람은 뭐 어차피 안 할 테니까. 네, 왜냐면은 그분들은 방송을 안 할 테고 방송을 한다 그래도 그분들의 뭐 외모나 말투를 보고 저 사람 너무 젠틀하지 않아. 예. 저 사람은 못 믿을 것 같아 하면은 그분들을 걸러낼 수 있는 거죠, 방송으로. 두 분도 그러면 방송을 하시나요? 방송은 딜러들이 저희는- 직접 예, 하세요. 저희는 예. 딜러가 아니기 때문에. 안타깝네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표님 처음 봤을 때 낯이 익어요. 어디서 봤지? 탁재훈 씨랑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0월 25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친구가 혹시 믿을 만한 중고차 딜러 아는 사람 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중고차 사야 하는데 허위 매물 이것 때문에 걱정이라면서요. 그렇죠. 저희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지적했지만 중고차 시장의 허위 매물 거기다가 미끼 매물 이거 고질병이잖아요.
그만큼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확신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최근 이 같은 중고차 시장을 한 방에 정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하는 업체가 등장했더라고요. 한 방에요? 그러니까요. 두 방도 아니고 한 방이에요. 도대체 어떤 비법이 있길래 이렇게 자신하고 있는지 이 업체를 만든 분들을 오늘 모셨거든요. 김석준 대표님, 윤철호 영업팀장님 오늘 모셨습니다. 저희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애청자분들한테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2차 어때라는 중고차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킹라이브의 김석준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업팀장 윤철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두 분은 자동차 업계 출신이신 거죠? 중고차 앱을 만들었으니까요. 아닙니다. 저도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그 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저희가 원래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상품을 거래하는 플랫폼을 만들었다가 그 카테고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도저히 이 영업이나 마케팅이 불가능했어가지고 예. 이쪽으로 피보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중고차로 카테고리를 좁혀가면서 라이브 방송을 활용하자.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를 활용한 중고차 거래 플랫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 라이브 방송을 하셨군요. 네네, 라이브 예. 방송을 활용한 이커머스였습니다. 처음에는. 라이브 방송을 활용했다. 뭐 궁금하긴 한데 요거는 잠시 뒤에 설명을 듣기로 하고 앱 이름이 2차 어때?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이름을 너무 편하게 지으신 것 같아요.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요? 하신 거예요? 아니 베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베끼는 것도 이걸 베껴 말어도 고민을 많이 했고 아, 여러 후보들도 많았는데 예. 결국은 저희가 2차 어때를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아하.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편한 의미죠. 2차 어떠냐. 아, 진짜 네. 2차 어떠냐? 네네. 혹시 차놀자는 없었어요? 쇼카가 가장 유력한 후보였습니다. 쇼카요? 쇼카. 네. 네. 아, 차를 보여준다. 소카가 아니라 쇼카군요. 네. 그것도 그렇게 됐으면 또 오해를 받았을 것 같아요. 아니, 네, 맞네요. 예. 여기 어때에서 혹시 연락은 안 오셨나요? 아직은 저희가 이렇게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서 아하. 예, 연락은 없었습니다. 예. 예, 여기 어때는 개인정보 노출로 정신없어요. 예. 2차 어때 연락할 시간이 없어요. 아, 그렇긴 하겠군요. 아무튼요, 중고차 관련 앱을 만드셨다고 하셨잖아요? 업계 현황부터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고차 시장은 원래 대표적으로 SK 엔카, 예. 보배드림 두 시장, 특히 SK 엔카가 거의 장악을 하고 있는 시장이고, 근데 최근에 이제 스타트업들이 좀 생겨나면서 뭐 알고 있는 헤이딜러, 첫차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됐고, 또 요즘 개인 간 거래 활성화가 좀 이루어지면서 꿀카라든가 이런 앱들도 생겨났어요. 이름이 꿀카예요? 네,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때 이 차의 가격 과연 얼마나 싸게 떨어질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좀 해드리면은 그런 물건들을 영업소 직원이 중고차 딜러한테 밀 수 있는 이유가 예. 중고차 딜러들이 차를 매입해 오는 중요한 루트 중에 하나가 영업소 그 영업 사원이에요. 예. 아,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이 차를 밀면은 자기들이 어쩔 수 없이 떠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래를 계속 하기 위해서, 예. 다른 중고차들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차들을 가져오는 경우들이 있고, 그러면 실제로 그런 차를 가져오면 가격이 싸지냐? 제가 보기에는 거의 싸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가격을 낮춰봤자 만약에 2천만 원짜리 가격이 차다. 그러면 그렇게 온다 그래도 사실은 딜러가 그거를 손해보면서 팔 수도 없는 거고, 결국은 중고차 딜러한테 그걸 전가하는 거기 때문에 예. 영업소 직원이 중고차 딜러한테 그걸 전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딜러도 자기가 그걸 가져왔는데 손해보면서 팔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면 결국은 그 가격은 정말로 영업소 직원의 마진 정도? 그 정도가 빠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비닐이 반짝반짝거리는 그 모습 자체로 이미 라이브 방송이 거의 끝난 것 같기도 해요. 다만 가격이 엔카에 비해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느냐, 요것만 살펴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엔카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모든 딜러들이 그냥 올리는 거지 엔카가 판매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가격이 엔카는 싸고 뭐 2차 때는 비싸, 아니면 엔카는 싸고 첫 차는 비싸, 이런 개념 자체는 있을 수가 없어요. 아하. 아니 근데 딜러 입장에서는요, SK 엔카나 이런 데 올릴 때는 그냥 사진이랑 뭐 텍스트 몇 개만 올리면 끝이잖아요. 근데 2차 어때는 실시간 방송까지 해야 되니까 내품이 더 든다. 그러면 2차 어때에서는 좀 더 비싸게 팔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시스템이 이런 차 원해요라고 고객이 어떤 차를 원하는 걸 올리면은 그 차를 방송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예. SK 엔카는 차를 올려놓고 소비자가 그 차를 찾아서 연락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고 그렇죠. 저희는 딜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음. 타겟팅된 고객한테 차를 소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빨리 판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아,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그랜저 작년식 가격은 한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딱 올리면은 그 물건을 가진 딜러들이 한두 명은 아닐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계실 텐데 그분 중에 어느 분이 방송을 하게 되는 건가요? 모든 분들이 다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조건의 차를 가지신 모든 분들이 방송을 한다고요? 네네. 어허. 그러면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선택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중고차 매매 상가가 군데군데 있잖아요. 예. 예. 가깝게 붙어 있지 않고 또 대중교통으로 가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만약에 내가 중고차를 산다고 했을 때 뭐 네이버나 SK 엔카를 통해서 내가 사고 싶은 차량을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차량은 되게 많은데 차량을 다 볼래야 볼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데를 전화해서 뭐 마음에 들면 가게 되는 경우잖아요. 그런데 2차 어때에서는 내가 원하는 차를 올리면 지역도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럼 예를 들어서 나는 서울 지역에서 차를 사기 원하는데 부산 지역이나 제주 지역에 있는 딜러가 굳이 올릴 필요는 또 없는 거죠. 아하. 가까운 지역, 올 수 있는 지역에서. 그 다음에 또 차라는 게 뭐 기성품이긴 하지만 옵션이나 연식이나 아까 뭐 장년식이라고 하더라도 예. 색깔이나 이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 올린 원하는 이런 차를 원한다고 올린 거 가장 가까운 거